수동 소수점 값인 경우에는 빅데시말 데이터형으로 형 변환이 발생하는데 이때는 컬럼의 프리시전 값 또는 15개 자릿수로 제한이 됩니다. only 인티저에 대한 디폴트 에러 메시지는 must be integer가 되겠습니다. 일단 numericality validate에서는 only integer 외에도 여러 가지 옵션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length validate와 동일한 옵션들인데 odd와 even 이게 이제 홀수, 이게 짝수, 이 옵션도 추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numerical validate는 늘 값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llow underbar nil, true 옵션을 추가해서 nil 값도 허용해 줘야 합니다. 디폴트 에러 메시지는 is not number입니다. 일단 presence는 속성값이 nil 또는 blank 문자열을 허용하지 않도록 할 때 사용합니다. 여기서 블랭크 문자열은 빈 문자열 또는 화이트 스페이스로 구성되는 문자열을 의미합니다. 특정 모델에 어소시에이션이 존재할 때 어소시에이션 객체의 유무를 체크할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resence true in associated 객체들의 밸리데이션을 추가로 체크하기 위해서는 inverse of 옵션을 명시해야 합니다. 참고로 validates associated도 어소시에이션 존재와 유효성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alse의 블랭크 퀘스천 결과는 true가 나오기 때문에 불린 필드에 대해서 presence는 inclusion 또는 exclusion 옵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presence validation에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absence죠. blank question 메소드를 사용해서 validation 체크를 하는데 presence와는 달리 absence validation은 present question 메소드를 사용해서 nil 또는 blank 문자열이 아닌 상태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associated 객체가 존재하지 않는지를 체크할 경우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association의 정의 시에 inverse 옵션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false dot present question 결과는 false 값을 리턴하기 때문에 불린형 필드에 대한 absence validation을 체크할 때는 exclusion validate의 in key에 true 또는 false value 지정을 합니다. default error message는 must be blank입니다. 그 다음에 uniqueness, 속성값의 중복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을 때는 unique validation을 사용하죠. uniqueness validation을 사용할 때는 해당 컬럼에 대해서 인덱싱을 사용해야 합니다. 스코프 옵션을 추가해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속성명을 지정하면은 uniqueness 적용 범위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unique index 항목에 이메일과 이어 필드를 포함해 줘야겠죠. 유니크를 true를 지정하면 반드시 이메일에 대한 그 인덱싱을 유니크로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유니크 true 대신에 그 해시 키를 넘겨줍니다. case sensitive에다가 false 값을 줘가지고 이 디폴트 에러 메시지는 has already been taken이 되겠습니다. validates with는 별도의 클래스를 작성해서 밸리데이션 할 때 사용합니다. 밸리데이터 클래스를 작성할 때 액티브 모델의 밸리데이터 클래스를 상속해서 밸리데이트 메소드를 구현해야 합니다. 이때 레코드에 대한 파라미터를 넘겨주고 디폴트 에러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에러 발생 시에 베이스 키에 커스텀 메시지를 지정해 줍니다. validates with 메소드에 하나 이상의 validate 클래스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밸리데이션 관련 메소드와 같이 if, unless, 그 다음에 on 옵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validates with 메소드에 추가 옵션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validate 클래스 내에서 옵션스 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fields라는 키에다가 first name인가 name이라는 배열을 넘겨주게 될 때는 옵션스라고 해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validate 클래스는 전체 애플리케이션 주기에서 한 번만 초기화되기 때문에 밸리데이션 체크 시마다 실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인스턴스 변수를 사용할 경우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때는 poro, plain old ruby object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goodness validator는 상속받지 않잖아요, 그죠? 클래스에다가 그리고 밸리데이터 실행하고 이제 요걸 말하는 거죠. 이치는 두 블록을 이제 받아서 여기서 어트리는 이제 컬럼 속성명이고요. 밸류는 속성 값을 말합니다. 밸류는 체크 시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죠. allow underbar nil은 속성 값이 nil일 때 밸리데이션을 bypass, skip 하게 됩니다. allow blank는 속성 값이 blank, nil 또는 빈 문자열일 때
밸리데이션을 스킵하게 되는 거죠. 메시지 옵션은 문자열과 프로크 두 가지 형태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에는 플레이스홀더로 밸류, 어트리뷰트, 모델을 삽입할 수 있고 프로크에는 밸리데이션 할 오브젝트와 모델, 어트리뷰트, 밸류 세 가지 키를 가지는 해시를 블록 변수로 넘겨주고 사용하면 됩니다. 요 빨간 그 박스 안에 이게 람다입니다. 람다도 이제 프로크의 한 형태인데 이 람다와 프로크는 문법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람다로 표시해서 메시지를 작성하는 거죠. on 옵션, 새로운 레코드를 크리에이트하거나 기존 레코드를 업데이트할 때 밸리데이션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on 옵션을 사용하면은 밸리데이션 시점을 크리에이트 또는 업데이트로 할 때 명시적으로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on create 하면 새로 생성할 때만 이메일의 유일성을 체크해라. 아니면은 이제 업데이트 할 때만 크리에이트 할 때는 나이에 대해 체크하지 않는데 업데이트 할 때만 체크하라 뭐 이 뜻이겠죠. 그다음에는 이제 커스텀 컨텍스트를 지정할 수 있어서 컨텍스트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밸리데이션 체크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심볼로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카운트 셋업이라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체크하라 이 뜻이죠. 밸리드 퀘스천인 것이 밸리데이션을 갖다 체크하는 그 메소드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이 컨텍스트를 심볼로 지정해 주면은 이 어카운트 셋업이라는 컨텍스트 상하에서 밸리드 유효성 검증하라 하면 이 두 개 다 검증을 하는 거죠. 그 외에 기타 on 옵션이 없는 기타 다른 밸리데이션도 동시에 하고 거기다가 컨텍스트도 추가해서 한다는 거죠. 이 컨텍스트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 두 개는 빠지는 겁니다. 스트릭트 밸리데이션은요, 이 프레젠스 다음에 true를 쓸 수 있는데 그 true 대신에 이 해시 값을 넘길 수 있어요. 거기에 strict true 하면은 이때 밸리데이션이 에러가 나면은 예외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new 한 다음에 valid 하고 이제 밸리데이션 체크를 하면은 이와 같이 예외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에러 메시지가 표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exception을 별도로 정의해서 넘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토큰 제너레이터 exception이라는 그 예외를 발생시켜라. 스트릭트에다가 그 대신 이제 토큰 제너레이터 exception은 별도로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 메소드를 정의해서 쓸 수 있는 거. if 네네. 조건에다가 paid with card 단 이 네. 메소드는 반드시 리턴 값으로 불린 값을 리턴해 줘야 돼요. 네네. 그래야 true냐 false에 따라서 조건에 예, 따라서 그렇죠. if가 자체가 예, true, 그 false니까. 예.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는 네네. 이제 proc 코드 블록을 네네. 이용해서 생성해서 쓰는 거죠. 문법 네. 자체는 이 두 가지입니다. proc을 쓰는 경우, proc new 해서 만드는 거와 람다 람다. 쓰는 경우는 대시 해가지고 꺽쇠 안에다가 쓰는 거죠. 네. 이 두 가지 약간 문법상의 차이가 있는 걸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with options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두 블록 안에다가 그룹핑 해볼 수 있다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combine, validation 컨디션을 여러 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if 컨디션에다가 배열 안에다가 배열 요소로서 추가해서 쓸 수 있다. 그리고 if와 unless를 중복해서 쓸 수 있다. 예,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밸리데이터. 그 커스텀 밸리데이터는 액티브 모델의 밸리데이터 클래스럽도 상속파 쓰죠. 반드시 밸리데이트 메소드를 정의해 주어야 된다. 커스텀 에러 메시지를 추구할 때는 add 다음에 name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조금 이제 그 제너럴하게 쓰기 좀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속성명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니까 이거보다는 액티브 모델 each validate라는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게 되면은 이때는 validate each라는 메소드를 사용해 가지고 include 하는 거 없이 그냥 validate 기본적으로 쓰는 validate 메소드하고 비슷하게 쓰면서 여기에 이제 validator 이메일 validate면 이메일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true 지정해서 쓸 수 있다. 이거는 커스텀 메소드를 사용할 때 아까는 이제 클래스를 사용했지만 메소드를 사용할 때는 이와 같이 validate라고 클래스 메소드에다가 이렇게 하나 이상의 심볼명으로 지정할 수 있죠. 이 심볼명은 메소드 이름이 되겠죠. 그 메소드 이름에 대해서 써준다. 커스텀 메소드도 on create 해서 사용할 수 있다. validation 에러는 valid question, invalid question, 그다음에 save 메소드를 실행할 때 발생하는 validation 에러 메시지는
액티브 모델 에러스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인 그 에러스 컬렉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얻게 되죠. 각각의 에러는 이제 액티브 모델 에러 객체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에러스가 이제 그거죠. 그래서 특정 속성에 대한 에러 메시지를 체크할 때는 에러스 다음에 배열 박스에다가 속성명을 지정해서 에러 중에 현재 네임 속성에 대한 에러만 배열로 받아볼 수가 있는 거죠. 에러스 컬렉션에서 쓸 수 있는 where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where 메소드. where 메소드는 이와 같이 좀 더 구체적인 에러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에러는 액티브 모델 에러 객체로 생성되고 에러 메소드는 가장 자주 사용하는 접근법입니다. 에러 객체 배열을 리턴합니다. 문법은 이제 이렇게 where 다음에 속성, 그다음에 네임 속성 중에서 to short에 대해서 에러를 잡아내는 거죠. 에러 객체의 인스턴트 메소드를 사용해서 에러 객체의 다양한 정보를 에러 attributes, 에러 type, 에러 option, 에러 message, 에러 full message 이런 메소드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한번 봐두시면 나중에 이제 에러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작업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러스 애드 아까 나왔던 거죠. 특정 속성에 대해서 에러를 추가할 때는 이제 add 속성 이름, 그다음에 에러 타입, 커스텀 메시지 이런 세 가지를 add를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러 베이스 아까 설명 나왔죠. 특정 속성이 아닌 모델 전체 객체의 상태에 대해서 에러를 추가할 때는 베이스에다가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베리데이션 에러 컬렉션을 의도적으로 이제 클리어할 때 에러스 클리어 메소드를 사용하면은 에러스 컬렉션이 엠티 상태가 되죠. 근데 다시 또 밸리드 퀘스천 또는 인밸리드 퀘스천 세이브 메소드를 실행하면은 에러 컬렉션에 베리데이션 에러가 다시 채워지게 되는 거죠. 에러스를 클리어한다 해서 베리데이션 에러가 없어지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 목적상 순간적으로 에러스를 비워야 될 때 그때 이제 쓰는 거죠. 에러의 개수를 아는 것은 이제 사이즈라는 메소드를 쓰면 되고 뷰에서 밸리데이션 에러를 이제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겠느냐. 웹페이지에서 폼을 이용해서 모델을 생성할 때는 밸리데이션 오류가 발생할 때 에러 메시지를 페이지에 표시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에러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즈에서 별도로 에러 메시지 표시를 위한 헬퍼 메소드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스카폴드 제너레이터로 모델을 생성할 경우에는 그 언더바 폼 HTML ERB 파일에 에러 메시지 표시를 위한 관련 ERB 코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레이즈 폼 헬퍼를 사용해서 폼을 작성할 경우에는 밸리데이션 에러 발생 시에 해당 필드를 별도의 div 태그가 둘러싸게 되죠. 그때 이제 스카폴드 제너레이터 사용해서 생성되는 scaffold.css 파일에는 이때 사용하는 field underbar with underbar errors style sheet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전 그 강의 때도 field with error에 대한 거 아마 간단히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field error 필요 없으면은 config/application.rb 파일에 가서 fields with errors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시면은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이게 랩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스타일링을 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